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호건입니다. 날씨가요. 하루는 봄날이다가 하루는 또 거의 초겨울 날씨고 뭐 감을 못 찾겠습니다. 네, 증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증시도요. 어, 최근에 특히 그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많이 지금 빼가고 있는 것 같죠. 에, 비트코인 그동안에 숱하게 채굴해 놨던 중국인들이 한국 그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현금화해 갔지 않습니까? 자국에서 거래가 막혀서요. 뭐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됐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아니 하루에 무슨 뭐 2천억을 순매도 치는 게 이게 이제는 가능한 시장이 되었나 봐요. 코스닥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돈을 빼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겠지만은 증시 주변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죠.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뭐 거의 뭐 기정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을 그 예상하고 미국계 자금, 특히 뭐 이런 자금들이 한국 증시 주변에서 많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 같이 뭐 이렇게 개인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챙겨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그런 어떤 큰 흐름은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미리 좀 대처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18년 1월부터 지금 3월 현재까지요.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지금 거의 1조, 1조 그리고 기관들도 한 3천억, 오로지 개인들만 1조 9천억을 사고 있네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요. 특이할 만한 것은 외국인들이 외국계 자금이 거래소는 1,500억 밖에 팔질 않았는데 코스닥은 같은 기간에 거의 3개월 동안에 지금 1조를 팔고 있습니다. 1조 몇 배를 팔고 있는 겁니까? 거래소 대비해서. 그래서 개인들이 특히 그 발을 많이 담그고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돈을 이제 좀 벌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주로 코스닥 시장에 발을 많이 담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상황이 좀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그 전문가들의 어떤 예상대로 미국이 올해 그 금리를 서너 차례 이상 올리고요. 한국은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미국을 한참 뒤쫓아가는 형국이 된다 그러면 증시에서 이 미국계 외국계 자본이 좀 빠져나가는 속도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닥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이 상당수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고요. 이제 개인들이 좀 돈을 벌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습니다. 10%예요. 주로 이제 관심권에 넣고 있는 종목들이 보시면 오늘 보세요. 지금 전부 지금 10%습니다. 뭐 이게 무슨 뭐 한반도에 뭐 전쟁이 일어난답니까? 코스닥이 2포인트가 왜 이렇게 빠집니까? 하루에 10%습니다. 보시다시피요.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보시다시피 빨간 게 이상할 정도로 상승한 것이 오늘 같은 날 이상할 정도로 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는 네이처셀 하나 빼고는 다 10%네요. 그렇다고 뭐 팔지는 않았는데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쌓여있는 이익을 담보로 버텨보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주변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뭔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아예 발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비율을 좀 줄이는 전략은 필요하겠으나 시장에서 발을 완벽하게 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팔을 빼고 있는 상태. 그게 가장 위험한 투자다. 어차피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그렇죠. 이 금융의 어떤 속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은 노후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가 상승을 어떻게 해칭할 겁니까? 자, 이런 거창한 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종목 발굴입니다. 종목 발굴. 아무리 증시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가는 놈은 가죠. 안 그렇습니까? 예. 위기. 야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스포츠가요. 위기 뒤에 기회가 오고 또 큰 기회 뒤에는 큰 위기가 오는 법인데, 자, 이 어떤 증시,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위기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이런 상황은 누군가에겐 또 다른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어떤 해안을 각자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의 최고의 스킬은 종목 발굴이 아니냐.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내가 가진 종목만 오르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제가 또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요. 이 와중에도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이 네이처셀처럼 이런 어마무시한 차트를 보여주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에너지 지표가 또 안 뜨네요. 일단 그러면은 에너지 지표는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종가선만 보면서 지금 이 와중에도 반드시 그림이 좋은 종목들은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좋은 그림을 보여주겠느냐, 몇 종목 찍어서 간단하게 동영상을 오늘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제가 앞전에 블로그에 포스팅도 수개월 전에 했었고요. 아마 그때 상황은 언제였냐면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상황이었거든요. 요런 상황, 요 정도 상황. 네, 이렇게 생명선을 맞고 월봉인데요. 빨간 피크가 앞에 보이고 제1생명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죠. LG전자. 그러다가 몇 차례 이렇게 맞고 떨어지다가 추세가 바뀐다. 추세가 바뀌는 것은 뭡니까? 바닥이 일단 높아지죠. 쌍바닥이 나오고 이 추세, 그동안 맞고 떨어지던 생명선 파란 라인을 뚫고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추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2016년 하반기에 강한 골든 크로스를 냈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0만원이 넘었어요. LG전자가요. 그때가 이 골든 크로스 낼 때가 6만원 언저리인데 월봉상이요. 그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아직도 진행 중이죠. LG전자 요즘에 물건 내놓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번에 라스베가스입니까? 어디서 세스 스페인입니까? 어디서 세스 가전 전시회 했었지 않습니까? 이 가전 전시회만 하면 극찬을 받는 기업이 LG입니다. LG전자입니다. 아니 요번에도 그랬다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빛을 발할 기업 LG전자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LG전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회사예요. 이 특이한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을 좀 굉장히 많이 닮은 회사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자기 독자적인 노선을 계속가는 그런 어떤 오타쿠적인,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어떤 매니아를 양상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열성적인 팬들을 전 세계에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거느리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 같아요. LG전자요. 그래서 저도 LG전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아하고요. 옛날부터 금속 제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는 LG전자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는 않네요. 이 개미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약점이죠, 약점. 사실 이런 주식을 계속 긁어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LG전자를 가지신 주주분이시라면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 영역으로 월봉 종가선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 저항을 받고 있죠. 역시 이 빨간 영역은 매물대다. 저항을 받는 지점이다. 하지만 힘차게 돌파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저기 지금 슈퍼만 원대에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종국에는 저거 넘어갈 것 같습니다. LG전자 그래 주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저는 주주는 아니지만요, 사고 진입을 하고는 각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은 조금 때가 늦은 감이 있죠. 저항을 받고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LG전자 차트가 아주 좋아서 한번 1번으로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닉스테크라는 회사가 있네요. 닉스테크. 이거 뭔가요? 왜 이렇게 가나요? 종목을 찍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살 수는 없죠. 이걸 지금 어떻게 사들어갑니까? 그렇죠? 차트가 어떻게 약간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그대로를 보겠습니다. 닉스테크. 차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한참 올라온 모양새인데도 아직 1000억이 안 되네요. 더군다나 액면가가 100원이에요. 이 주식수가 그럼 얼마인가요? 굉장히 적은 주식이죠. 50만 주짜리 주식입니까 이게? 약 5천원으로 환산을 하면 50만 주짜리 거의 적은 주식인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뭐 회사 내용이 안 좋아서 뭐 감자를 했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회사 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렵겠고요. 아무튼 간에 자, 종가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 어떤 그 샘플을 데이터로 한번 활용을 해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저항선 아닙니까? 그렇죠? 종가선이 형성되어 있는 2015년 8월에 아무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매물대라고 보는 거예요. 최대 매물대. 왜냐, 거기가 보시다시피 지금 매물이 지금 여기를 못 뚫고 있잖아요. 계속 맞고 떨어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최대 매물대. 주식을 누르고 있는 최대 매물대. 상장 이후에 형성된 3,000원의 상장 최고점. 그렇죠?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못 넘으면 신규 주식은 아무튼 간에 저 라인을 넘지 못하면 시세가 폭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자, 모든 주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차트상이요. 종가선상.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요번에 2008년 2월에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해버렸죠. 이렇게. 그때 한번 슬쩍 들어가 보는 겁니다. 발을 담가 보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렇게 뚫기가 힘든 라인을 한 방에 크게 뚫었기 때문에 슬쩍 발을 담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검정 종가 라인이 생명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역삼각형을 만드는 구간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세력의 구간이다. 바다다, 바다. 그렇죠? 잠수함 구간입니다. 잠수함을 우리 개인들이 구매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건 세력 구간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생명선 V자나 W자 반등을 노리면 된다. 그러나 그것도 크게 베팅을 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그랬어요. 왜? 이거는 아직 매물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3,000원대에 있는 상장 고가 라인인데 그거를 넘어버렸고요. 거기서 지금 벌써 5,000원까지 크게 시세가 폭발을 한 장면입니다. 무슨 보안 관련주 같아요. 슬쩍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게 뭔가요? 최대 주주가 서울생명공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어떤 보안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주. 그래서 어떤 재료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같은 개미 입장에서는 그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종가선으로 이런 모양은 좋은 모양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JYP. 자,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십시오. 계속 검정색이죠. 주봉입니다, 여러분. 월봉도 한번 보십시오. 자, 와, 어떻게 이렇게 가나요? 좀 대단하죠? 한 번에 조정이 없네요. 이 월봉. 계속해서 진격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보세요.
7,000원대부터, 그리고 여기 4,000원, 5,000원대부터 지금 18,000원인데, 야, 거침없는 진격입니다. 아, 이 회사 사장 JYP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막 부르지 않을까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는데, 이 와중에 코스닥 시장에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1조를 돈을 회수를 해가는데, 이 회사는 이렇게 차트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내막이 뭔가요 도대체? 자, 그 다음에요. 또 차트가 또 좋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톡스. 메디톡스야 뭐 원래 잘 나가던 기업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월봉부터 보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 제넥신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이렇게 고점을 56만원에서 60만원 근처에서 찍고 밀리는데 조정을 오는데요. 월봉상 보시다시피 살 자리는 어딘가? 살 자리가 벌써 두 번이나 살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생명선이다. 생명선 월봉으로 보시다시피 어떻게 저렇게 찍느냐 말입니다. 예? 아니 지금 여기다가 제가 추세선을 그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추세선을 여기서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그은 게 아니고, 그렇죠? 생명선 이미 그어져 있는 생명선을 주가가 와서 지가 헤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 월봉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잘 보십시오. 최고가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주가가.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60만원에 있는 저 최고가 라인을 주가가 돌파를 하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지지 패턴이 나왔습니다. V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주가가 레벨업을 한다는 징후죠. 이미 레벨업 해버렸습니다. 지금 65만원이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신데, 자, 이렇습니다. 제2생명선을 이렇게 반등을 하더니 주가가 최고가 라인을 밟아버렸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레벨업을 해버렸다. 이미 주가가 성층권으로 올라감. 이 주가가 잘못하면 이게 이 뒤에 0이 하나 더 붙겠는데요. 100만원 시대를 열 수도 있을까요? 메디톡스요. 뭐 회사가 이 보톡스를 계속 뭐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6천억이나 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지금 이런 회사 주식을 이제 슬금슬금 또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팔았는데 또 도로 지금 진입을 해오고 있네요. 회사 내용이 워낙 좋은가요? 이 보톡스 시장을 이 회사가 평정을 합니까?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차트가 이런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바디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은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이 와중에 발굴을 해서 수익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장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자, 인바디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쪽에 제가 낙서를 많이 해놨는데 이렇게 제2생명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와서, 그렇죠? 역배를 만들고 거기서 누군가 물량을 담았더니 예상대로 어떻습니까? 강하게 제2생명선을 주봉상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거기를 밟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이런 모양이 좋은 모양입니다. 좋은 모양. 제2생명선을 밟고 있다. 이제는 저기 그 6만원에 있는 최고가 라인을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주가가 너무 좋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여기 지금 그 45,000원에서 6만원까지 있는 이 매물대를 이 주가가 휙 요것만 뚫어준다면 이건 아까 보셨던 메디톡스처럼 이 주가의 신세계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마 한번 지켜보십시다. 인바디였고요. 휴원수도 한번 보십시오. 휴원수 주봉으로 휴원수 맞나요? 휴원수 글로벌을 보려고 그랬는데 휴원수도 지금 좋은데 휴원수 글로벌을 제가 보려고 했던가 봅니다. 네, 휴원수 글로벌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빨간 영역으로 되어 있는 요 라인은 지금 그 고점 영역입니다. 매물대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 매물대인데 물론 뭐 그렇게 매물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 주가가 8만원에서 무려 25,000원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누군가 크게 물량을 쓸어 담았더니 보이시죠? 예? 여기 역배열 해서 뭐 잠수함 구간이라 그랬죠?
누군가가 35,000원, 36,000원 평단가에 물량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더니 골든이 났죠. 골든이 났고요. 이렇게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빨간 영역에 들어왔는데, 자, 과연 여기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최고가 라인을 향해서 힘차게 다시 치고 올라올지, 또 종국에는 그걸 뚫고 주가의 신세계가 열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영, 예? 고영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회사 주식 참 멋지죠. 예, 조정다운 조정도 없다. 왜 이렇게 주가가 잘 나가나요? 생명선 반등 이후에 여기죠. 예, 월봉상 생명선, 제1생명선 반등 이후에 거기하고도 키스할 기미가 없다. 기미가. 예, 주봉으로 보면 당연히 거기 제2생명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이후에 예? 주가가 생명선 근처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회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G3. 자, 보십시오. G3요. 안국원저점 임상 3상 들어가 있나? FDA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덧 이 고점을 네이처셀처럼 하고 패턴이 비슷하죠. 네이처셀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고점 라인을 골든을 냈어요. 강하게 저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주가의 신세계가 열리죠. 이젠 매물이 없다. 예? 매물이 없다. 그리고 주가가 신세계로 간다. 성층권에 접어들었다. 목표가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예? 끝까지 물건 늘어져야 되는 주식들, 바로 이런 주식이 아니겠는가. 좋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저는 다만 이런 와중에도 어떤 종목들이 현재 좋은 그림들을 종가선상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컴투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월봉인데요. 패턴이 지금 보시면 비슷한 종목들이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이 고점 여기서 17만원에서 8만원까지 주가를 밀어버렸는데, 거기서 누군가 크게 쓸어 담았더니 이제 다시 생명선 위로 올라와서 크게 반등을 줬고 주가가 매물대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매물대에서 맞고 이거를 못 뚫으면 또 밀려야 되고, 이거를 뚫고 올라와서 저 17만 5천원을 밟으면 이 역시 이 컴투스는 새로운 주가의 신세계가 열린다. 20만원, 30만원 간다는 얘기죠. 자, 대원제약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대원제약. 자, 대원제약 보십시오.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비슷한 맥락의 주식들입니다. 고점 매물을 받고 있어요. 저걸 넘어가면 이제 주가는 3만원, 4만원, 5만원으로 가는 거고, 이 라인을 넘지 못하고 지금 맞고 이대로 죽으면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로에 놓여 있죠, 여러분. 밑으로 꺾이느냐 위로 가느냐. 물론 경영진들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이익을 계속 창출하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면 주가는 그걸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삼진제약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죠. 이미 삼진제약은 그 주가의 신세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감히 비호곤이 단언하건대, 단언이라네, 그냥 예측하건대, 착한 기업 삼진제약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LG전자 삼진제약 파이팅입니다. 자, 넥센테크. 넥센테크 보세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이렇게 잘 나가는 미인주들이 있어요. 꼭 내 주식만 왜 이 모양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주식들만 지금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아니, 천하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식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회사들에 내가 주주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 별로 겁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콘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주식을 사야 하는 자리는 이렇게 생명선에서 크게 튀어줄 때, 그렇죠, W자, V자를 보여줄 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봉으로 보면 저기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2생명선이 있다. 여러분, 제2생명선, 주봉상 제2생명선을 반등을 노리세요. 거기가 큰 시세를 주는 주식의 최저가, 우리 개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다. 인콘이라는 주식도 그걸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무슨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현대통신. 자, 보십시오. 자, 흐름이 좋죠, 현대통신.
자, 이미 상장 이후에 고가 라인 여기죠. 5,000원입니다. 현대통신을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 밟는 자리 보세요. 여기밖에 없다니까. 2015년 초반 그때가 절호의 지점입니다. 왜? 그럼 물론 보세요.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돼요. 이때 사도 되고요. 에? 어차피 똑같은 5,000원 라인이잖아요. 어디서 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왜? 그 라인을 신규 주식은 이 라인을 넘지 못하면 보세요. 이 라인을 2000년에 상장을 했는데 못 넘죠. 언제까지 못 넘나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2015년까지 못 넘잖아요. 이게 뭔가요, 그럼? 15년을 이 라인을 못 넘어요, 주가가. 15년을 무려. 지금은 날아가지만, 이런데 물려 있으면은, 예? 그 주식이 수익이 나려면 적어도 10년, 7년, 여기 만약에 초반에 물렸던 분들은 15년 동안 이 원금 회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원금 회복은 하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수익만을 쫓아서는 안 되고 뭐예요? 원금을 까먹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이런 자리에서는 물리면 안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넘어서 밟아야 된다. 주가가 탱탱볼처럼 그 자리를 튀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십시오. 또 노란 원 보이시죠, 여러분? 예, 저런 그림을 연출을 해야 돼요. 6,000원 이런 데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확실하게 이쪽 말로 확실하게 N자형 패턴, V자형 패턴 저 라인을 위에서 주가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장이 너무 특히 그 코스닥 시장이 폭락에 가까운 2%면 폭락입니다. 사실은 폭락에 가까운 큰 낙폭을 시연을 했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사실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자금을 이런 때는 너무 여기다 올인하지 마시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자금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살아있는 종목, 그리고 차트가 종가선이 우상향하고 각도를 올리는 종목, 검정색으로 생명선을 타는 종목, 자, 이런 종목,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로 차근차근 조금씩 시간을 두고 발굴을 하셔가지고요. 비중을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늘리신다면 적어도 큰 폭의 어떤 지수가 하락하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우리의 어떤 피 같은 원금이 깎여서 나가는 고통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애써, 물론 오늘 같은 날은 누구도 이렇게 수익을 쉽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다 마찬가지죠. 좀 위안거리를 삼고자 이런 종가선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별 영양가가 없지만은요, 이 정도만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또 활기찬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